서포터즈가 들려주는 김유정의 생애. 안녕하세요. 김유정 문학촌 서포터즈 이태검입니다. 봄봄 동백꽃의 작가이며 한국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 김유정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김유정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 김유정은 1908년 2월 12일 춘천 신동면 신례마을에 부유하고 명망 있는 만석군의 집안에서 이남 6녀의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5명의 딸을 얻은 뒤에 낳은 아들이었기에 김유정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은 극진했고, 그의 생에 재물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멱서리라는 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멱서리 김유정은 횃배 때문에 배앓이를 자주 하였고 말을 더듬는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1915년 3월 18일 김유정이 7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뒤 5월 23일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자연스럽게 형 김유근이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됩니다. 하지만 형 김유근이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하면서 부유했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점차 집의 규모도 줄어들면서 관철동에서 숭인동, 관운동, 청진동 등으로 터전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형 김유근은 김유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1916년부터 1919년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글방에 다니면서 붓글씨와 함께 천자문, 계몽편, 통감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방을 졸업한 뒤엔 12세의 나이로 제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이듬해 3학년으로 월반한 뒤 4학년으로 졸업하였습니다. 1923년 4월 9일 김유정은 16세의 나이로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 김유정은 김나희로 잠시 개명하였다가 3학년 때 다시 본래 이름인 김유정을 사용합니다. 이 시기에 금수회의록의 저자 안국선의 아들인 안혜남을 만나 함께 우정을 쌓으며 스포츠뿐 아니라 영화 감상,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또한 하모니카 모임을 직접 만들고 이끌면서 극장 단성사의 기념행사에서 하모니카 독주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첫째 형 김유근은 가산을 탕진하고 고향인 춘천 신례마을로 돌아갑니다. 이때부터 김유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삼촌과 누나들의 집을 전전하며 얹혀 살기 시작합니다. 적십자에서 근무하던 외과의사 삼촌의 도움으로 앓고 있던 치질 수술을 받기도 하였지만 완치되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늑막염이나 폐결핵 등의 병을 앓게 됩니다. 21세의 나이로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김유정은 이듬해 1930년 4월 6일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2달 만에 학교에서 제적되고 맙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김유정은 그 상실감으로 당대의 명창 박록주와 후에 자신의 문우인 평론가 김한태의 아내가 된 박봉자 여사에게 구애를 하지만 끝내 실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연의 아픔과 좌절을 간직한 채 김유정은 고향인 춘천의 신례마을로 돌아옵니다. 신례마을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순박하면서도 토속적인 삶은 여러모로 갈 길을 잃고 지쳐있던 김유정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김유정은 고향 신례마을에 머무르면서 옛날 자신의 마름집 아들이었던 조명이 형 김유근의 아들인 조카 김영수와 함께 뜻을 모아 농우회와 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농우회는 훗날 간이학교로서 인가를 받아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금병의숙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었던 그는 1931년 다시 상경하여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지만 곧 그만둡니다. 이후 휴양할 겸 충청도의 어느 광업소 현장 감독으로 떠나 서너 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금 따는 콩밭, 금, 노다지 등 금을 소재로 한 작품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1932년 6월 15일, 김유정은 자신의 첫 작품인 심청을 탈고하였고 절친인 안혜남의 권유로 1934년 문학동인 구인회에 가입하는 등 본격적인 집필 활동을 시작합니다. 1933년 잡지 제1선에 소설 산골 나그네를 발표한 것을 필두로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낙비가 1등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열정적으로 집필 활동에 몰두하는데요. 궁핍한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던 농촌 하층민들의 모습과 소외되고 파편화되어가는 도시 빈민들의 생활을 그들의 언어 그대로 작품 속에 담아 봄봄, 동백꽃을 비롯한 30여 편의 주옥 같은 소설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병이었던 폐결핵과 치질이 더욱 깊어지자 서울 형수집 단칸방에서 경기도 광주군 다섯째 누이의 과수원 토방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김유정은 이곳에서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어둠 속에서 병마와 처절한 싸움을 벌이며 친구 안혜남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하여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그리고 맹혈이다. 필승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단판이라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그 돈이 되면 우선 닭을 한 30마리 고아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 살모사, 구렁이를 100여 마리 먹어보겠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궁둥이가 쏙쏙꿀이 돈을 잡아먹는다. 돈, 슬픈 일이다. 필승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의지하여 광명을 찾게 하여다오. 나는 요즘 가끔 울고 누워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다오. 3월 18일 김유정으로. 그리고 10하루 뒤 알싸하고 향긋한 동백꽃 내음이 신례마을에 노랗게 퍼지던 봄날 1937년 3월 29일 새벽 작가 김유정은 29살 신선했던 삶의 마지막 과로를 닫습니다. 김유정의 토방곁 과수원에는 그토록 그리던 고향의 동백꽃 대신 때이른 백꽃이 새벽 달빛 아래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정의 다사다난했던 생애를 알고 나니 그의 작품이 더욱 와닿는데요. 김유정의 생애와 소설, 그리고 신례마을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김유정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청년 작가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비록 그의 생은 짧고 혹독했지만 그의 문학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김유정의 삶 어떠셨나요? 김유정 문학촌에 오시면 슬프지만 아름다운 청년 김유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